오늘도 돈이 되는 공시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펠리츠 투자리서치 김민수 대표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대표님께서 직접 꼽아주시는 돈이 되는 공시 베스트 3부터 보시죠. SK이노베이션의 투자 판단 관련 주요 경영사항 공시입니다. 자회사 쪽에 자산 인수 소식이 나왔습니다. 주가는 현재 3% 하락세를 띠고 있습니다. 2차 전지와 정유 쪽의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 소식들 부류 가운데 하나죠. M&A 한다는 소식. 네, 인수한다는 소식이네요. 네, 일단 SK이노베이션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SK 이제 종합화학이라고 하는 자회사죠. 자회사가 이 프랑스의 화학업체 아르케마로부터 기능성 폴리오레핀 관련된 사업을 인수를 한다는 얘기로 공시가 나왔고요. 특히 이 폴리오레핀 같은 경우는 구조용 플라스틱이라든가 이 식품 포장재 같은 쪽으로 많이 사용하는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쪽에 대해서 약 한 4,300억 원대 정도로 양수를 하는 모습이고요. 게다가 이 SK 종합화학의 자산의 약 한 2.5%대라는 흐름이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부담은 되진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일단 확장세로 나가고 있다는 쪽에서는 눈이 가는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회사 측에서 밝힌 걸로는 이 패키징 관련된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요. 특히 이제 프랑스 내 세계 생산 시설이나 영업 시설, 거기다가 영업권과 기술력까지 모두 다 확보하다 보니까 이제 유럽 쪽에 어떤 교두보를 마련했다라는 관점 쪽에서 주목을 하고 있고요. 특히 지난 다우사로부터 관련된 사업들을 인수를 하면서 북미 쪽에 거점을 삼았던 만큼 이번에는 유럽 쪽에 거점을 삼는다에 대해서 역시나 어떤 기대감은 좀 커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은 일단 이런 관련된 부분들이 인수를 하면서 바로 실적을 내느냐라는 부분보단 이제 좀 정비가 필요하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직접적으로 실적이 당장 좋아질 것으로 보이기는 아직은 좀 더 확인해야 된다라는 관점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 SK이노베이션도 어떻게 보면 자회사의 실적이다 보니까 간접적인 영향이겠죠.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SK이노베이션의 실적 자체적인 흐름을 일단 보게 되면요. 네. 3분기에는 실적 기대감이 낮습니다. 특히 영업이익이 3,280억대 정도로 지난 작년 동기 대비해서 한 60% 줄을 걸로 보여지는 만큼 여전히 기대감은 낮은데, 일단 그래도 어떤 4분기부터 다시 개선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들, 대표적으로 정제 마진이겠죠. 일단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복합 정제 마진의 추이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최근 들어서 그래도 어느 정도 등락은 펼친다고 하더라도 지금 추세를 보게 되면은 확장세가 좀 이끌어지고 있다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 일단 지난 흐름들처럼 어떤 적자까지 강하게 들어갈 수 있는 정제 마진 구조는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 그래도 개선 쪽에 우상향 쪽의 패턴이 나온다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 다음 분기 쪽에서는 기대감이 좀 높아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으로 봤었을 때 또 하나 배당 메리트죠. 배당 메리트 같은 경우도 연간 배당 시가 배당률이 한 4.7% 가까이 된다라는 관점 쪽에서 기대감은 높은 상황들인데, 하지만 이제 SK이노베이션이 아직까지 또 LG 쪽과 어떤 2차전지 관련된 쪽에서의 대립이라든가 그리고 또 ESS 관련된 여러 가지 2차전지 관련된 화재 쪽, 이런 쪽에 대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아직 당장의 3분기 실적이 좋지 못하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부담감은 아직 주가에 남아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SK이노베이션의 주가 움직임에도 이러한 내용들이 그대로 고스란히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바닥은 일단 확인을 했는데요. 8월에 15만 1,000원 확인을 하고 200일선은 저항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하락 추세를 완전히 돌렸다고 보기에는 아직은 좀 미진한가요? 전략 주시죠. 네, 일단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어느 정도 바닥권에 대한 인식, 특히 이번 실적 관련돼서 기대감이 낮다 보니까 빠르게 턴하지는 못하는 상황들이긴 한데, 그래도 아마 16만 4천 원대 밑에서는 어느 정도 가격 메리트는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항상 주가는 지금 당장에 발표되는 실적보다 앞으로 개선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라고 하게 되면 이에 따른 부분들이 조금 더 작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한 16만 4천 원대 이하에서는 매수가 가능한 가격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는 18만 원대, 그리고 손절가는 15만 5천 원대로 대응한 전략에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네. SK이노베이션의 전략 세워봤습니다. 매수가 현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16만 4천 원, 배당을 5% 가까이 주는데요. 그 이상의 수익까지도 볼 수 있겠다. 18만 원 선의 목표 주가를 제시했고요. 손절가는 15만 5천 원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오늘 돈이 되는 공시, 실적 공시입니다. 베스트 2 보시죠.
테크윙의 실적 공시가 발표됐습니다. 삼성전자, LG전자 이후에 좀 주춤하고 별 소식이 없었다가 실적 소식 테크윙이 나왔습니다. 평가해 보겠습니다. 자, 3분기 영업이익이 80억 원이 나왔고요. 주가는 0.8%의 상승으로 반응을 하는데요. 어떻게 네. 볼까요? 실적은 생각보다 그렇게 썩 좋다고는 발표할 수, 보긴 힘든데 주가는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이번 2분기 실적이 일단 매출액이 489억으로 작년 동기 대비 6% 정도, 영업이익은 80억대로 5% 정도 줄게 나오는 실적인데 이런 전반적인 흐름들이 2분기 실적보다 좀 안 좋았다. 그리고 또 예상치를 하회했다는 관점 쪽에서 시장에 대해서 고민이 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일단 무엇보다 1분기가 가장 부진했고 그 이후로 나오는 어떤 파생상품 관련된 손실에 대해서 일회성이다라는 관점과 함께 개선세가 계속 확인되고 있다는 관점 쪽으로 바라보는 게 좋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일단 올해 같은 경우 실적 전반적으로는 정체가 마무리가 되면서 내년부터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 있겠다. 그래서 즉 가장 좋았던 2017년도 수준까지 내년에는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좀 더 기대감은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반도체 검사 장비 관련된 테스트 핸들러가 주력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 비메모리 쪽이나 메모리 업황의 개선 이 두 가지 모두 다 어떤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개선 기대감은 조금 더 커질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어떤 디스플레이 평가 장비라든가 신규 버닌 테스트 관련된 장비들 이런 쪽에서도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쪽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네. 반도체 검사 장비 테스트 핸들러 기업이고요. 테크윙, 비메모리 반도체 수혜, 또 디스플레이 평가 장비나 또 여타 버닌 테스트 장비까지 신제품으로 밀고 있는 기업입니다. 테크윙 일단 3분기 실적은 부진했습니다만 향후 내년에 개선 전망 가능할 것이다라고 하셨는데요. 주가는 최근 들어서 상승 추세를 보여나가고 있는 모습이죠.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네, 요즘 반도체 관련 부품주나 장비주 쪽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데요. 네. 그 중에 하나의 일환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차원으로 봤었을 때 일단 실적에 대한 변화 기대감은 내년도 계속 이어진다. 라는 관점 쪽에서 추가적으로 한 11,000원대 초반 정도까지 단기 조정권이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충분히 공략해도 될 만한 가격대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1차로 13,000원대 그리고 손절가는 1,300원대로 대응한 전략에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테크윙 앞서 SK이노베이션보다는 투자 등급을 좀 낮게 2등급으로 설정을 해주셨는데요. 매수가는 11,000원대 초반, 목표 주가는 13,000원, 손절가는 1,300원 선 제시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주 알아봤고요. 돈이 되는 공시 오늘 베스트 1입니다. SM의 공시가 나왔습니다.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공시이고요. SM은 어제 굉장히 좋은 소식과 또 굉장히 슬픈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제 슈퍼M의 빌보드 200 차트 1위 네. 데뷔하자마자 1위를 나타내면서 BTS 이후에 처음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설리 씨의 자살 소식이 또 전국의 애도 물결로 이어지고 있는데 네. SM 공매도가 많은가요? 네, 일단 SM이 공매도란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 주가가 단기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최근에 올라오고 있는 주가에 대해서 보통 보면은 시세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거래소에서 공매도 과열 지정 종목으로 펼치게 되죠. 그런 관점에서 오늘은 이제 공매도가 시행이 못 되게 되는 단 하루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관점 쪽에서 일단 호재가 나오면서 주가가 반응하는 관점과 함께 어떤 시세 흐름들을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지금 같은 경우 이제 엔터주 같은 쪽에서 이제 시세와 관련된 어떤 재조명이 나오고 있다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네. 대표적으로 지난 흐름을 보게 되면 엔터주 도덕적인 무리를 일으켰던 뭐 YG엔터 쪽 그런 부분들과 함께 또 SM 같은 경우는 행동주의 펀드 쪽과 어느 정도 또 결렬을 했다라는 관점들 그리고 또 일본과의 관계가 그렇게 썩 좋아지지 않은 가운데 한류에 대한 불안감들 이런 쪽들이 같이 작용하면서 주가가 조정을 많이 받았었죠. 그런 관점 쪽에서 낙폭이 컸다가 지금 시각으로 보게 되면 악재를 어느 정도 반영하고 여전히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남아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작용을 할 시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 이번에 또 슈퍼M이라고 하는 뭐 샤이니부터 엑소 멤버까지 한 7명이 어떻게 보면 프로젝트인가요, 이게? 예. 프로젝트고요. 네. 그 어벤져스 그 컨셉으로 굉장히 영웅 같은 코리안 영웅 같은 이미지로 굉장히 뮤직비디오를 잘 찍어냈더라고요. 저보다 잘하시네요. 네. 어제 바로 당장 들어봤습니다. 네. 일요일 날길래.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글로벌도 이제 한류의 인기가 다시
한번 만들 수 있겠다는 관점 쪽에서 이번에 성과가 빌보드 차트 200에서 1위를 또 기록했다고 하고요. 그런 흐름으로 보게 되면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기가 한번 반짝하고 꺾이느냐 아니면 계속 이어가느냐가 가장 큰 관건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네. 조금 더 시간은 필요하겠죠. 그런 시각과 함께 또 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은 일단 상저하고일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들. 특히 3분기는 영업이익이 148억대로 지난 분기 대비해서 거의 한 380% 증가할 걸로 보여지는 만큼 어떤 내년에 확장세까지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성장에 대한 부분들은 기대감이 높다는 측면 쪽으로 바라보는 게 전반적인 엔터테인먼트주나 SM도 그런 쪽의 시각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악재가 그래도 끝났다는 차원에서의 주가 반등, 호재에 대한 반응들 나오고 있습니다. 또 SM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되면서 어제 같은 경우 어제까지 외국인이 10거래일 연속 매도를 했었거든요. 이런 네. 것들이 좀 공매도로 추정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네, 네, 그런 그러면- 관점 네. 맞습니다. 투자 등급을 얼마로 설정할까요? 네, 그래서 일단 2등급 정도로 보여지고 있는데 네. 일단 중기적인 흐름들로 봤었을 때는 여전히 어떤 엔터테인먼트주에 대한 재조명들은 계속 부각받을 수 있겠다라는 관점들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매수가는 37,000원대 밑에서는 충분히 공략할 수 있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일단 42,000원대 주봉상의 저항권 정도로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34,500원대로 대응한 전략에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M 매수가 47,000원 이하, 목표 주가는 42,000원, 손절가 34,500원 설정했습니다. 돈이 되는 공시, 오늘 가장 등급이 높았던 건 SK 이노베이션 쪽이네요. 오늘 분석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